한때 80년대 초반에요.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대한민국 운동권 판을 주사파로 정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에 전향을 해가지고 무슨 북한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니,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 연구위원을 하니, 시대 정신의 편집위원을 하니 했던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조선일보가 무슨 생각으로 이 김영환을 지금 인터뷰를 했느냐,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에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김영환은 강철 서신을 쓰고 또 한편으로 무슨 민혁당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하당 등을 만드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자, 이 김영환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80년대 초중반에 대학교 주체 사상의 교범이던 강철 서신을 쓴 작가입니다. 그때만 해도 누가 썼는지 몰랐고 뒤에 그게 알려졌죠. 그래서 국내에 주사파 이론을 처음 소개하고, 이런 이전에는 주사파라는 것이 없이 그냥 민주화 운동을 하는 파들이 대세였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해서 포용을 하고자 하는 PD 성향의 파들이 대세였는데, 이때 이후로 조직적으로 주사파가 대학교에 만들어지면서 전대협이 주사파로 서서히 물들었고, 나중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한총련이라고 오리지널 주사파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서울대 법대 다니던 1982학번이에요. 이 82학번인데 법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수배되었고 재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런 강철 서신을 86년에 이렇게 시중에 유포하면서 주체 사상을 한국에 수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미제의 스파이 박은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이후 시리즈로 수령론, 품성론 등 주체 사상을 대학 운동가와 이 노동계에 퍼뜨렸고, 그리고 이 86년 11월에 민족해방 노동자당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렇게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88년에 형집행정지로 87년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가능했겠죠. 출소해가지고 89년 2월부터 전민연이라고 하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 사회운동단체 연합체에서 조통위원을 지냈고, 범민족 대추진본부 실무위원을 지냈습니다. 즉 북한 관련 이렇게 추종 일만 공개적으로 해온 거죠. 그리고 91년에 서울대에 복학을 해서 졸업한 다음에 95년부터는 푸른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단체 회장도 하고, 그 95년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체 사상에 대한 오류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대 정신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김정일 정권 타도 투쟁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민혁당이라기보다 민족해방노동자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후에 97년 이후에 독일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정원의 신변 보장을 받고 귀국을 해서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간첩단 사건 조작 의혹을 갖다가 제기한 뒤에 해외로 탈출하려다가 다시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민혁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영환이 89년 7월에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노동단에 입당한 이후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으로 밀입국해서 민혁당 조직 등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 89년 4월에 지하 조직인 반제청년 동맹에 가입한 후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90년 4월부터 이 조직 총책으로 활동을 했으며 89년 7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이후 91년 미립북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런 활동을 쭉 해왔는데 중간에 잠깐 깜빵을 갔다 왔지만 더욱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예 내놓고 북한에 가서 조선노동당에 입당도 한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간첩이자 빨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서서히 사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점에 외국에 나가서 또 피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신변 보장 약속을 이렇게 받고 귀국했다가 도중에 이제 완전히 체포되어서 탈출하려다가 체포되고 이제 추가적인 죄가 좀 더 나왔죠. 그러면서 99년에 사상 전향문을 쓰고 공소보류로 석방이 된 겁니다. 그 요약하자면 조사를 계속 받고 잡혀 있었지만은 두 번째는 깜빵을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북한과 관련되는 활동에서 뭔가 캥기니까 이 말을 바꾸어 가던 점에 국정원하고의 관계에서 잡혀서 조사를 받고 이러다가 이제 전향서를 쓰고 이렇게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운동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변신해 활동을 하다가 2012년 3월에 중국 요령성 다롄에서 일행들과 탈북자 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114일 만에 풀려났지요. 자, 저는 흔히 다른 종파는 모르겠지만은 이 주사파라는 것은 종교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전향했다라는 사람들을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게 안 봅니다. 그 정도로 쉽게 빠져들었다가 주사파에 그 정도로 쉽게 전향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사파의 창시자인데 남한에 그렇게 전향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인터뷰한 내용이 좀 이상해요. 자,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는 김일성을 만났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근데 취할 게 없다 해서 실망을 했고 그때부터 해이와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혁당을 만들었다가 자진 해산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 잔류파가 민혁당의 잔류파가 이석기를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혁당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난 게 98년 남파 간첩을 태운 함정이 해군에 피격되었을 때 그 안에서 암호문이 발견되어서 뒤늦게 다시 구속이 되었다가 전향서를 쓰고 북한 정권 타도를 내걸고 북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김정은이 최근에 이 잔혹한 이미지에서 가족을 죽인 유머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 오랫동안 언행과 연출을 준비했다. 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장 평화 쇼와 실질적인 변화 어느 쪽으로 보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마지막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김정은이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가 나왔을 때 나는 북한이 조만간 국면을 전환할 거로 봤다. 예상대로였다. 즉 북한이 국면을 전환해서 그야말로 농업 발전에 투자 등에 하는 것이 맞다고 자기가 예측을 했다 이겁니다. 북한에서 보도되는 매체의 내용을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자, 김정은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최보식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믿지 못하지만 그가 헛소리를 한 적은 없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발표한 이후 나름대로 지켜왔다. 집권 6년 반 동안 북한 경제 개혁에 집중했다. 노선의 변경과 후퇴가 없었다. 2012년 유입할 조치에서 포전 담당제를 도입했다. 집단 농장을 하나의 농가 단위로 맡기는 거였다. 나는 처음에 이런 걸 개혁을 믿지 못했지만 2년 뒤 북한 여러 지역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완료되어 있었다. 즉 김정은의 농업개혁이 성공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농업개혁만으로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나? 대학 시절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 내부를 보도하는 외신들은 인민공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농업개혁의 안정적인 진행 여부가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소기업과 자영업 등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 조짐을 읽을 수 있었다. 2010년 북한에는 합법적인 종합시장이 200개였는데 작년에는 468개였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억압과 통제의 움직임이 없었다. 2000년에 김정일이가 이렇게 회담을 했을 때도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거라고 기대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농업개혁 정책을 폈지만은 6개월 만에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반동으로 이렇게 내몰았다. 자, 그런데 김정은 시기에는 억압 조치로 이해될 만한 정부 발표나 행정 조치, 간부들 움직임이 없었다. 평양 여명 거리에 빌딩이 40개 늘어났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다고 한다. 북한의 민간 자본의 빌딩이 40개가 늘어났다. 이 말이 믿깁니까? 그러면서 국가와 자본 사이에 얼마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민간이 북한의 평양 거리에 빌딩을 올려요. 자, 김정은의 말을 모두 위장쇼라고 하면 현실 변화를 잘못 읽을 수 있다. 그의 선언대로 핵무력이 완성됐으므로 이제는 경제에 집중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건은 핵이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고 보냐.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없으면 트럼프를 안 만나는 게 낫다. 김정은이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한다. 미국과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회담을 하면서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상당 부분 이미 약속했다고 본다. 자, 김영환이 이 국면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형태의 김정은을 100% 한마디로 좀 저열한 용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빨아주는 인터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주사에서 전향에서 반주사 그것도 북한 관련 일을 했지만 근데 지금은 또 시대 변화에 따라 이게 시대 정신입니까? 이 사람이 가진? 조선일보는 무슨 생각에서 이 사람을 한면 인터뷰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조선일보 답 좀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정권의 속성상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갖고 남한과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다. 미국의 요구는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물론이고 기존의 핵무기 제거에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 그걸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으니까 북한은 그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핵사찰 검증에 협조할 거라고 본다. 그 대상과 범위에서만 핵 폐기를 하겠다라는 것이다. 통제된 북한 체제에서 핵무기는 충분히 감출 수 있다. 이 때문에 완벽한 비핵화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핵 폐기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이행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핵을 숨겨놓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되는 거고 협상을 하는 자체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만 받아주겠다고 하고 미국도 알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물으니까 보수 진영이 원하는 걸 만족 못 시키는 협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물론 트럼프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고 크게 양보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북한 정권에 대한 동조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에 의한 적화를 걱정하는 보수 인사들이 적지 않다 하니까 민혁당 사건 이후 검거된 난파 간첩이 20명이나 된다. 이들은 암살이나 탈북자 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했지. 과거처럼 요인과 운동권 포섭, 지하당 구축 같은 남조선 적화 임무는 없었다. 물론 1심이나 왕재산 같은 간첩 조직을 적발했지만 이는 90년대 만들어진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남한의 적화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고 많은 예산을 써왔지만 성과도 없었다. 그 적화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들립니까? 우리 사회가 북한의 교란 선동 전술에
취약하다 보지 않나 이래 물으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친북 성향의 가치관이 확산됐다고 보지만 북한의 공작 임무를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남한의 이 체제가 오히려 강고해졌다고 느낄 것이다. 한국의 경제 수준, 자유민주주의, 높은 품위는 매력되지만 북한은 내세울 매력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참 그렇구나 생각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이 타이밍에서 하는 것을 보고 좀 믿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은 1인 독재인데 이런 권력체제에서 개혁개방을 해서 유지가 되겠느냐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니까 김정일이 2002년에 중국 상하이를 갔다 온 다음에 상정백회라는 표현을 쓰고 신의주 특구 설치 등 개혁개방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외부 정보가 들어와 체제 위기가 생기면 망하는 길이라고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원상으로 되돌아갔다. 김정은은 외부와 정보와 인적 교류를 통제하는 선에서 제한된 경제 개방을 할 것이라 본다. 그러면서 지금 체제로 얼마나 버티겠느냐 하니까 반드시 위기가 올 거다. 그러나 북한은 사상 통제, 학습 동원, 조직화가 잘 돼 있는 정근대적 체제고 외부 세계가 변하는데도 과거 시스템으로 고립된 채 적응해 왔다. 북한 체제가 더 버티지 못할 거라는 전망은 오래 축적된 장악력과 조직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지는 2000년 초부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담은 CD나 USB를 북한에 보냈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도 북한 국민이 체제 저항 의식이 생기지 않았다. 그럼 지가 한 일이 여태까지 헛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안 무너질 거라고 또 이야기하죠. 보수 일각에서 북한의 변화 진정성을 인정하려 않으려는 데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 청와대 내 운동권 출신과 북한 정권 사이의 어떤 밀약 등에 대한 불신도 있다. 보수 정권 시절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불신이 덜했을 것이다. 청와대 운동권 출신 중에는 주사파 핵심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체계적으로 인형화된 사람도 아니라고 본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임종석이가 주사파 핵심이 아니라고요? 김영환이 좀 이상하네요. 청와대 운동권들과 교류는 없나? 옛날에 다 끊어졌다. 나를 배신자라 하니까 조국은 법대 동기지만 별로 교류가 없었고 PD 계열이었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운동권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조국이 산호맹에 이 보스를 숨겨줬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별로 운동권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치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 화해 이슈가 크게 굴러가면 보수 정당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물으니까 시일이 지나면 남북 이슈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현 정권에서 경제가 몹시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인터뷰에 북한의 적화는 경계할 것 같고 청와대 운동권 중에는 핵심도 없었고 김정은이 개혁 개방을 잘해 나가고 있고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한국의 보수가 걱정이다니 걱정하지 마라. 뭐 현 정권이 경제를 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북한이 성공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나가고 있고 미국하고는 미국이 요구하는 식의 가짜 비핵화는 맞춰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 체제는 안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적화나 이런 거는 없다. 한국에서 공작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청와대 애들은 주사파도 제대로 주사파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영환의 인터뷰 매우 계산적으로 했다고 보는데요. 조선일보는 왜 이런 인터뷰를 했는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김영환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도대체 한국민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이런 걸 한가요? 또 전향을 거꾸로 한 겁니까? 매우 저는 의문스럽습니다.